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밤사이 비트코인에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가격이 29K까지 갔다가 30K 초반을 횡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위기의 코인 시장 총점검이란 내용으로 알트코인이 어떤 위치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힘든 시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총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 이 상승 반전 장에서 축척의 장에서는 알트코인이 이 모습이 원래 그런 모습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표적으로 알트코인이 어떤 위치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비트코인 선물 레버리지 ETF가 실제로 운영이 되면서 이 레버리지 ETF가 뭔가 운행이 됐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어제도 30K 중반에서 횡보하고 있던 비트코인 가격이 밤사이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29K를 찍고 다시 30K 위로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다양한 변수가 있었지만 이 비트코인 레버리지 ETF도 이제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롱과 숏을 좀 더 고배로 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밤사이에 29K까지 내려가면서 30K 있던 이 매수벽이 뚫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갈색고래는 이 부분에서 매수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매수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32K까지 매도벽이 형성이 되고 있고 이 안에 많은 매수 매도벽이 생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촘촘하게 변동성을 대비하고 있다라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한 원인 중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30K까지 급하게 올라오면서 일정 기간 조정을 통해서 횡보를 하고 있고 손바뀜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선물로 롱을 포지션 잡으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롱 포지션이 많으면은 보통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는 OI 오픈 인터레스트에서도 점점 늘어나는 걸 보면서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 어제는 그런 부분들 롱으로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을 조금 정리하고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뭐 큰 고래들 같은 경우는 가능하기 때문에 잡아먹고 가기 위해서 하락이 있었다. 이런 변수가 한 가지가 있어서 비트코인이 일부 하락을 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은 더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어제 29K까지 비트코인이 내려오면서 알트코인들은 웬만한 메이저 알트 포함해가지고 다 5%에서 10% 정도의 하락이 있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좋은 알트를 타지 못하면은 하락을 할 때 그 하락을 모두 막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포트폴리오의 비중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인데 비트코인의 포트폴리오가 많지 않다고 하면 비트와 이더의 포트폴리오가 많지 않다고 하면은 지금 알트코인이 하락을 할 때 변동성을 더 많이 맞아가지고 더 크게 그런 충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비트코인이 30K에서 놀면서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 비중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포지션이 너무 힘든 상태예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도미넌스로 봤을 때 지난 영상에서 도미넌스가 9%대였는데 알트코인이 지금 8%대까지 빠졌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리플에 예전에 2020년도 12월 22일 날 SEC가 리플을 고소했을 때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5%대까지 빠진 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수도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있어요.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은 30K에서 31K를 그대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지 않은 채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알트코인의 이 돈들을 비트코인이 다 빨아가고 있다. 제가 이걸 흡성대법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상태로 돈이 외부에서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인데 거기서 내부에 있는 돈들이 모두 비트코인으로 가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지션이 많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체감적으로 힘든 장이다. 이런 것들이 도미넌스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초에 하락장에서 상승 반전장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시가총액 10개의 코인들의 가격 변화를 살펴보는 자료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81%의 상승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54% 상승을 했고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코인들은 비트와 이더리움보다도 퍼포먼스가 훨씬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실증적으로 비트와 이더 말고는 알트코인이 좋은 알트코인을 타지 못했으면은 많이 오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바닥보다도 빠지거나 혹은 바닥에 준하는 상승 반전장은 비트와 이더에만 오고 다른 알트에는 오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격적으로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올 초부터 포트폴리오가 알트가 많으신 분들은 체감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게 지표로 찍히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29K까지 빠짐에 있어서 파월 연준 의장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 게 변수로 또 작용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구두로 이야기를 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가 온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경기 침체가 오는 거에 대한 메타. 그러면서 시장을 하락 분위기로 만드는 거는 올 연말에는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올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것들을 파월이 모두 동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포르투갈에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고, 뭐 유럽 중앙은행, 일본 은행 총재 다 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에 영향을 줬고, 특히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으로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하락을 했는데, 알트코인은 그거보다도 더 가볍게 움직이기 때문에 더 많은 하락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이런 강경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주식이, 그 다음에 미국 경제가 너무 좋은 상태예요. 보시게 되면은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제 최근까지 봤을 때 GDP가 35%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는 이호석 아카데미 자료를 가지고 온 건데, 보시게 되면은 미국 경제가 GDP가 35% 상승을 하고 너무나 좋고, 미국 주식도 굉장히, 그럴 때마다 이걸 누르기 위해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하면은 뭐 정제 시스템 자체가,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지만 말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압박을 할 때 미국 주식이나 경제에 대해서 좀 완만하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그런 발언이 있을 때마다 타격을 받는 거는 오히려 더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미국 주식보다도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폭에 이제 하락을 하게 돼가지고, 이게 그런 발언들을 모두 다 그냥 다 맞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발언들은 앞으로도 계속 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까지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계속 구두로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인플레이션 거의 다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이 말로 이야기할 때 미국 주식은 어제 그냥 횡보를 했는데, 미국 주식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더 큰 폭의 하락을 맞았다. 오히려 이런 중앙은행 총재들의 발언에 더 민감하게 움직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원래 알트코인은 자리에선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도 안 와닿잖아요. 이번에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 알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 와닿는데,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코인 시장에서 외부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외부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 알트코인 시장에서 있는 돈마저도 이 비트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 흑선택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힘든 시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언제 알트코인이 오를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역사적으로 늘 동일했거든요. 어느 타임이냐라고 보시면, 롱텀홀더들 보시면은, 이 롱텀홀더들은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비자발적 장기 투자라는 말은 이 고점에 들어와 가지고 물리신 분들, 롱텀 홀더들의 로스를 봤을 때 피크를 찍고 있잖아요. 요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롱텀 홀더들, 2년 동안 비자발적 장기 투자해가지고 물리신 분들이 점점 이런 것들이 풀려가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계속 풀려나가고 있죠. 이렇게 풀려나갈 때 어느 지점부터 알트 장이 오냐면, 그러니까 이런 비트코인의 모든 사람들이 조금은 로스가 끝난 요 지점 있잖아요. 요 지점. 그러니까 요 지점을 보시면은 불장이 시작되는 좀 초입은 아니고 3분의 1 정도가 지났을 때, 그때부터 알트장이 옵니다, 여러분들. 진짜 본격 알트장은 이때부터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본격 알트장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남았다. 그럼 여기서 손가락 빨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사세요 하는 거는 정말 편하고 그냥 쉬워요, 유튜버로서. 근데 저희는 이 안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명까지는 아니지만 돈을 벌려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도 변동성이 큰 좋은 알트코인을 고르는 방법을 공부한 다음 해야 되는 거는, 이 자리가 계속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면서 알트코인들을 모아가는 시기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모아가는 시기다. 코인으로 결론을 내는 시기가 아니라
알트코인을 모아가서 그 다음에 이런 상승이 있을 때 요 지점부터 알트코인에 돈이 들어오는 그런 장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하락을 할 때도 모아가는다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이 알트코인을 바라봐야 된다. 제가 미니 불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끔씩 알트코인이 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작은 알트코인의 미니 불장을 이야기하는 거지, 대세 상승의 알트장은 아직은 지표적으로도 그다음 심리적으로도 돈이 들어오는 거에서도 멀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그걸 알고 계셔야 지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은 멤버십 분들한테 늘 강조를 드려요. 첫 번째로는 좋은 알트를 잘 골라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를 잘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어떤 시기인지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거기서 해야 되는 행동에 대해서 그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는 좀 다르게 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대가 서 있어야 저희가 어느 지점인지 알고 그 다음에 좀 덜 힘들고, 그러면서 뭐 이번에 갑자기 승부를 보려고 하면 절대로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장 자체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아직 축척의 기간은 아직도 남았다는 게 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 알트코인으로 나는 승부를 볼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상대적 박탈감 느껴지게 되고 나가 떨어지게 되고, 진짜 알트장이 왔을 때 손가락 빨면서 아 이거 하락할 거야 하면서 정작 최고 불장이 왔을 때 그 지점에서 현명하게 모으신 분들의 유동성 창구가 되면서 이분들은 물리게 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 자리인지, 우리가 어떤 포지션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TUSD가 뭐 약간 태풍의 핵처럼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을 때 이 TUSD가 큰 역할을 했는데, TUSD는 안 좋은 이야기도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저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봤고, 알트코인 시장에서도 TUSD가 가질 수 있는 포지션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냐는 승부를 보는 기간이 아니고요. 같은 경우는 모아가는 기간이었다, 모아가는 기간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그러니까 탑에 오면 그때 던지면 된다, 이런 것들이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했다고 해요.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보시면 DCA의 화신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매집을 해요. 그러니까 돈이 무한으로 있는 것 같은데 매집을 해가지고 좀 플러스가 됐습니다. 결국 이 최고점에서 샀어도 계속 DCA를 하다 보니까 이미 플러스가 되어버렸어요. 이 바닥에서. 그런 상태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거는 어떻게 사모아야 되는지, 한 방에 쇼부를 보게 되면은 크게 돈을 벌 수도 있지만 크게 돈을 잃어가지고 시장에서 그러니까 퇴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마이클 세일러가 이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마이클 세일러가 매수를 했을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좀 하락을 해요. 그 순간에 28K에서 매집을 했다고 하는데 그 하락을 할 수 있고, 지금 1만 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양을 들고 있는 대형 고래가 됐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 시장에 대해서 좀 더 큰 그림을 봤을 때 현물 ETF를 신청하고 있는 월가의 기관들이 너무나 많고요. 아크 같은 경우도 블랙락이 길을 보여줬어요. 어떤 식으로 이게 현물이 신청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수정해가지고 다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힘든 이 상황에서도 월가에서는 많은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을 갖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이 시장을 잡기 위해서 많은 곳들이 그러니까 트러스트나 ETF를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코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고 어떤 자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